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대한변협 인정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젯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오늘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를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라 함은 전시사변 등에 준해서 국가의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고 또 교전 중에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계엄사령관을 둬서 정부와 법원이 계엄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하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입법권을 제약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의 개념조차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모두 금지한다라고 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이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된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국회의 빠른 대처 덕에 계엄이 해제된 것도 사실이나,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왜 선포했을까요? 지금 여러 언론을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계엄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야당 대표, 또 더 나아가서는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실패했느냐? 마침 어제 저녁에 민주당에서 의원들 회식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190명이나 모일 수 있었고, 또 이 190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계열 국회의원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계엄은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엄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공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고,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정치활동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은 뒤에 한동훈이나 이재명을 하나씩 체포해서 완전 무력화시킨 뒤 본인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도 시민들이나 정치인들과 적극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안 가결 선포에 따라 바로 철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우원식 회장은 우리 군이 성숙한 대응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실제 계엄군이 따라주기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너무 성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동훈 계열 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손절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인 3분의 2도 눈앞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국회에서 출석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됐죠. 야당 전부 모으고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을 손절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은 아마 파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친위 쿠데타이고,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적어도 단 한 번도 쿠데타는 없었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지능도 없는 것 같습니다.